오늘 할 거는 순열. 순열. 야, 순열.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게 뭐야? 조합. 순열과 조합.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사실 하나의 유형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의 유형으로. 하나의 단원으로. 그러니까 순열이 뭐냐? 어떤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거를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러면 조합은 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야. 조합은 그냥 서로 다른 개수가 뭐 몇 개가 있을 거야. 서로 다른 몇 개에서 몇 개를 고르기만 할 때. 그리고 고른 다음에 그걸 나열까지 하면 순열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거는 조합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조합은 내가 고를 때 A, B를 고른 거랑 BA를 고른 거랑 어쨌든 내 손에 있는 건 A, B 두 개죠. 그치? 근데 내가 A, B라는 문자랑 BA라는 문자는 엄연히 다른 문자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썼을 때 우리가 A, B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쵸? BA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 두 단어의 뜻은 엄연히 다르죠. 그치? 그러니까 단어를 봤을 때는 순서가 상관이 있는데 나는 결국은 문자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라는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거를 나열했을 때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얘네들은 같은 경우니까 이거는 한 가지로 봐야 돼. 조합으로 보면은. 맞지? 근데 순열로 보면은 두 가지로 봐야 돼. 맞아요? 그래서 순열로 볼 때와 조합으로 볼 때가 개수가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긴 하죠. 왜냐면은 조합은 딱 고르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계산이 더 적어야 되는데 순열은 고른 다음에 나열까지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상 너희가 단순하게 그냥 상식만, 수학이랑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고르고 끝나는 애랑, 고르고 나열까지 해야 되는 애랑, 계산은 조합이 더 적어야지 맞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조합이 계산할 게 더 많아요. 왜? 조합은 뭔가를 나누기까지 해야 돼. 자, 실제로 우리가, 여기 뭐 경우에 순열 조합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으니까, 조합이 결국 우리가 알파벳 C를 쓰고 순열이 P를 쓰게 되죠. 그쵸? 이건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조합은 그거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 토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중학교 때도 우리가 순열 조합을 다뤄봤습니다. 그럼 이게 뭔 미친 소린가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순열 조합이란 말은 안 썼겠죠. 순열 조합이라는 말은 안 쓰고 순열이 뭐냐 조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너희가 배웠던 걸 토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대표 두 명 뽑는 거랑 반장 부반장 두 명 뽑는 거 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불렀어요. 직책이 같은 또는 직책이 다른 대표를 뽑는 법. 그렇죠? 그래서 직책이 같은 걸 뽑을 때는 내가 첫 번째 뽑히나 두 번째 뽑히나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근데 직책이 다른 대표를 뽑을 때는 첫 번째 뽑힌 직책과 두 번째 뽑힌 직책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뽑히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게 대표적인 순열과 조합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 순열과 조합은 계산할 때 우리 생각해보면 직책이 다른 거 뽑을 때는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뽑는다? 5 곱하기 4. 맞죠? 근데
5명 중에 2명을 그냥 뽑기만 한다? 5 곱하기 4에서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2로 나눴어요. 중학교 때 그냥 2로 나누라고 외웠을 거야. 3명 뽑을 때는 3, 6으로 나누라고 외웠을 거고. 그쵸? 중학교 때 아마 선생님 기억하기로 중학교 교재에는 그냥 6분의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면 사실 얘가 계산이 더 많은데 실제로 얘는 이거에서 계산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 2명을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거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 2가지, 그 다음 올 수 있는 경우 1가지야. 맞죠? 그거를 곱해 준 게 얘야, 결국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식이 얘가 더 간단해진 이유는 분모에 있는 게 한 번 더 계산하면서 사라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순열과 조합은 조합을 구해놓고 나열까지 하면 그게 순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너희가 조합으로 푸시는 문제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열한다의 개념을 그 다음에 적용을 시키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열조합의 문제 수만 봐도 순열보다 조합의 문제가 더 많아요. 순열보다 조합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많고 순열 관련 문제는 문제량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조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순열은 순열은 조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조합은 순열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가? 그러니까 순열은 순열 문제가 아니어도 조합에서 순열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순열은 그냥 순열 그 자체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문제를 보면 순열 문제인데 조합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너희가 문제를 봤을 때 조합으로 접근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순서를 일단 문제가 줬다고 해도 생각하지 말고 순열 조합으로 먼저 골라서 풀어놓은 다음에 그걸 나열하는 것까지 이어지면 돼요. 그러면 순열을 안 써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를 알게만큼 선택해서 나열하면 그건 순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린 그거를 NPR이라고 표현을 해서 쓰는 거야. 그쵸? 그때 이 R이라는 거는 당연히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니까 당연히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내가 N개를 가지고 있는데 N개 중에서 뽑을 수 있는 게 N개보다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씩만 뽑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너희가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이 말이 크게 와닿진 않을 거야. 한 번씩만 뽑는다라는 말이 크게 이게 왜 중요하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와닿진 않을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고등학교 3학년 가면 확률 통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확률 통계가 다 고정이잖아. 그쵸? 확률 통계를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확률 통계에서 뭐냐면 한 번씩 뽑는 게 아니라 같은 걸 2번, 3번 뽑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그때 우리는 중복순열, 중복조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문자를 중복해서 써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는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을 배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은 중복은 안 되는 문제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너희가 알아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절대로 1학년 과정에서는 같은 걸 2번 이상 쓰게 만들지는 않는다.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 번씩만 쓴다라고 웬만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인계 중에 알게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걸 우리는 NPR, 순열이라고 하고 NPR로 쓰기로 약속을 한다. 그랬을 때
MPR 계산하는 거는 뭐야?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자연수 1씩 줄여가면서 총 몇 개를 곱한다? 알개만큼 곱한다. 맞죠? 곱하는 개수가 알개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7P3 이러면 7부터 3개 1씩 줄여가면서 그럼 7 다음에 뭐야? 6, 5 이 3개를 곱한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도 5P3 하면 5부터 하나, 둘, 세 개. 3P3 하면 3부터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런 것도 너희가 보고서 규칙을 좀 잘 찾아내면 좋아요. 그러니까 n, 두 번째는 n-1, 세 번째는 n-2, 이게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럼 규칙이 뭐야? 여기 R번째잖아요. 맞지? 그럼 R번째는 뭐야? n에서 세 번째는 3에서 1 뺀 거만큼 빼는 거잖아. 2에서 1 뺀 개수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R에서 1을 뺀 거를 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표현하는 것도 외우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승과 이제 순열에서 같은 경우는 순열 방금 MPN N개를 가지고 몇 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나열할 수도 있는 거죠. N개 중에 N개를 다 나열하는 거. 그쵸? 우리는 그거를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 전체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N의 계승이라고 부를 거예요. N의 계승. 그리고 N의 계승을 우리는 한글로 역시나 수학을 발견하신 분들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을 쓰진 않겠죠. 그리고 전 세계가 공통인 언어를 쓰진 않기 때문에 역시나 기호를 씁니다. 기호. 그래서 n의 계승은 n하고 느낌표의 형태로 사용하면서 읽을 때는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팩토리얼. 그러면은 얘는 뭐야? n부터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 그쵸? n부터 1씩 줄여들면서 1까지 전부 다 곱하는 걸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NPR을 팩토리얼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NPR이라는 거는 N, N-1, N-2 쭉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자, N 팩토리얼이 뭐냐면 N 팩토리얼은 N, N-1, N-2 쭉 하다가 중간에 n-r 플러스 1 요게 있고요. 그쵸? 그럼 r 플러스 1번째는 그 다음은 n-r 요걸 빼고 곱하는 거겠죠? 그쵸? 그랬을 때 쭉 해서 또 이 1까지 싹 다 곱하는 게 n 팩토리얼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딱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게 NPR이잖아. 맞지? 그러면 n 팩토리얼에서 곱해진 거니까 없애려면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누구를 나누면 돼? 여기부터 1까지 곱한 걸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n-r 팩토리얼인 거야. n-r부터 1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표현법을 너희가 꼭 알고 계셔야 나중에 식을 간단하게 바꾼다든지 두식이 같은 걸 증명한다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 푸는데 뭐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딱히 많이 쓰이진 않아 이 내용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쓰이진 않고요. 이 각 이제 한 문제씩 나오는 그 두 식이 같은지 증명하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반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경우에서 문제 풀어보면 이거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없어서 그래. 순열조합할 때 이 표현법을 사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이 표현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MPN은 n 팩토리얼이라고 나타내고요. 그리고 MP0은 자, MP0이랑 0 팩토리얼은 우리가 그냥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으니 써서 나타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MP0이라는 건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열할 게 없으니까 뭘 쓸만한 게 없을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 야, 약속하자. 1로 약속해 그냥. 됐어요? 됐어요? 1이라고 우리가 그냥 약속을 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저거가 1이라고 그냥 알고서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물론 NP형 0팩토리얼도 쓸 일이 잘 없다. 없다. 다음 넘어가면 이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는 우리는 그 이웃하는 애들끼리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놉니다. 맞죠?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한 묶음과 나머지 인원을 합쳐서 나열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한 묶음 이웃하는 경우 아이들을 먼저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그 한 묶음 그러니까 5명 있어. 하나 A, B, C, D, E. A, B가 이웃해야 돼. 그럼 A, B를 한 묶음으로 놔.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명을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명을 나열하는 거 4팩토리얼입니다. 4팩토리얼. 그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 줄 서는 것도 따로 곱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야? 2팩토리얼이죠? 맞아요? A, B가 그 안에서 줄 서는 경우. 됐죠? 됐죠?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진행할 거니까 곱하시면 됩니다. 곱하는 이유는 동시에 할 거니까. 그쵸? 그냥 여기서 곱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그쵸? 내가 묶음 하나랑 CD를 나열하고 그 안에서 그리고 AB를 나열할 거니까. 됐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웃하지 않는 거는 자, 일단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세요. 무슨 말이냐? 남자가 5명, 여자가 3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자애들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이러면 너무 남녀차별인가? 여자애들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은 누구야? 남자애들이죠. 남자애들 5명을 나열합니다. 5팩토리얼. 그쵸? 그쵸? 그러면 남자애들 이렇게 나열했다고 쳐. 둘, 셋, 넷, 5. 그러면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몇 개인지를 찾아주는 거야. 자리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 6개죠. 맞아요? 그러면 6개야, 자리가. 6개 중에 여학생 몇 명? 3명이죠. 3명이 여기에 쭉 일렬로 나열해서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학생들이 앉을 자리 6개 중에 내가 3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6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나열한다. 이렇게. 됐죠? 됐죠? 그래서 6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여학생들을 뭐 이렇게 앉히면 결국은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래서 둘을 동시에 할 거니까 역시나 곱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웃해도 상관없는 아이들을 먼저 나열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애들이 들어갈 자리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리의 개수를 찾는다야. 됐지? 자, 적어도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적어도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뺀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 그 사건이 아닌 경우의 수. 이게 반대의 경우의 수가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뭐냐면 여사건이라 그래요. 여사건. 우리가 반대의 경우의 수를 좀 어려운 말로 여사건이라고 말합니다. A가 아닌 사건을 우린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집합 배울 때도 똑같아요. A 집합이 있으면 A가 아닌 집합을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죠? 여집합 기억은 나지? 뭔 소린지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지? 그 위에 C 썼던 거. 그쵸? 이런 씨. 표정들을 보아니 그런 게 있었나라는 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반대의 경우에서 우린 그걸 다른 말로 여사건, A가 아닌 사건. 그래서 적어도 A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전체에서 A의 여사건을 빼준다. 근데 이것도 항상 말하지만 무조건 선생님 그러면 적어도가 있으면 무조건 전체에서 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빼는 게 확률상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적어도가 나오면 전체에서 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의도가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전체에서 뺄 줄 아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게 의도야,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러거든. 근데 가끔은 적어도가 나왔는데도 그냥 구하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적어도가 나왔을 때 왜 전체에서 빼느냐? 왜 전체에서 빼느냐? 자, 얘가 1, 2, 3, 4, 5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는 경우 5개의 숫자를 나열했을 때 적어도 양쪽 끝 중에 한쪽에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이거야. 여기가 짝수이고 여기 끝이 홀수인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또는 홀수이면서 짝수인 경우 원하는 대로 됐죠. 또는 짝수이면서 짝수인 경우 또 원하는 대로 됐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한쪽이 짝수인 경우는 적어도라는 거는 한쪽이 짝수이거나 둘 다 짝수이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를 각자 구한 다음에 실제로 더하시면은 됩니다. 됐어요? 각자 더하시면 돼요. 실제로 돼요. 답이 똑같이 나와야 돼. 전체도 안 빼도.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서는 이 홀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너희는 이 세 개를 구하는 게 빠를까? 이거 하나를 구하는 게 빠를까? 얘가 더 빠르죠. 그래서 전체에서 이걸 빼면은 얘네 세 개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핵심이야. 됐죠? 됐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나오면 의도 자체가 이겁니다. 근데 가끔 경우를 나눴는데 경우가 똑같거나 오히려 경우를 나눴는데 더 적은 경우가 있어요. 이 개수가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구하는 게 당연히 빠르겠지. 그치? 근데 일단 높은 확률로는 그냥 구하는 게 느릴 겁니다. 높은 확률은 무조건 선생님 봤을 때 웬만하면이야. 문제 내는 의도가 다분하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교대로 배열하는 수는 그겁니다. 교대로 배열하는 거 우리 그 남자 여자 3명 3명 또는 4명 3명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개의 대상 중 그냥 아무나 하나를 먼저 나열하시면 돼요. 아무나 하나를. 그리고 교대로 나열하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냥 나머지 대상을 일렬로 나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대로 배열하는 수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 왜냐면 교대로 배열하는 수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두 집단의 인원수 차이가 한 명 이상 나면 안 됩니다. 한 명까지 나야, 한 명까지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4명, 3명 이런 건 괜찮은데 5명, 3명이면 무조건 한 집단은 무조건 이웃할 수밖에 없어요. 교대가 안 돼요,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원수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시험에 나와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남자 3명, 여자 3명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일단 남자애들 먼저 앉죠. 3팩토리얼이죠. 그쵸? 그럼 여자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뭐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면 교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그냥 3명 나열하니까 3팩토리얼이잖아. 근데 또는 이렇게 3개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3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을 한 거를 또는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죠. 그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 거 하나 또는 요렇게 한 거 하나. 맞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교대로 배열하는 수열은 크게 어렵진 않아서 뭐 점수 주려고 내면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겠죠. 점수 주려고 낸다고 하면 나라면은 내가 선생님이라면 솔직히 말할까? 이해는 안 냅니다 시험에. 내가 선생님이라면. 자, 이 배수 판정법은 외우셔야 돼요. 뭐 없어. 배수 판정법. 짝수는 다 알죠? 2의 배수가 다른 말로 짝수야? 2의 배수가 짝수, 다른 말로 짝수야? 됐죠? 여기서 마지막 숫자가 0인 경우는 두 자리 이상에서만입니다. 마지막 숫자가 0이어도 되는 건 두 자리 이상에서만 마지막 숫자가 0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2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1의 자리가 0, 2, 4, 6, 8 짝수면 되죠. 그치? 자, 3의 배수, 5의 배수. 5의 배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5의 배수. 1의 자리가 0이나 5면 되죠. 그쵸? 그럼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될 거 이제 3의 배수. 각 자릿수를 다 더했을 때 몇의 배수면 돼? 3의 배수면 된다. 그리고 4의 배수는 9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된다. 3의 배수, 9의 배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두 자리,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보시면 돼요. 그 두 숫자를 봤을 때 그게 4의 배수면 됩니다. 예를 들면 48, 32. 됐죠? 됐죠? 그 다음 6의 배수 같은 경우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걸 찾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배수들은 찾는 판별법이 없기 때문에 나오진 않겠죠? 사실 6의 배수는 잘 안 나오고 보통은 3의 배수 아니면 4의 배수까지만 활용하는 문제들 말고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야. 내가 그동안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6의 배수, 9의 배수를 본 문제는 잘 없습니다. 6의 배수, 9의 배수는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둬도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라는 게 내 생각이긴 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얘가 이제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표현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 의도는 수열의 식을 이용한 방법이지 개념을 이용한 방법은 안 하기 때문에 너희 일단 선생님은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개념을 이용한 방법은 너희가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뭔 소린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설명을 해도. 이게 너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학생이 그래요. 높은 확률로 이거를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쓰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거 문제 나왔을 때도 항상 하는 거지만 저 2번으로 문제를 접근시키진 않을 거야. 왜? 굳이 어려운 걸 우리가 사서 할 필요 없잖아. 그쵸? 돌리면 서서 해. 서서 들어. 잠좀 깹시다.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문제는 중요한 거는 저 위에 걸로 해결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실제로 간혹이지만 서술형이 저거 이용해서 식 정리하는 것까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얘랑 같은 거를 확인하는 거를 서술형이 내는 학교들도 많진 않지만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게 우리 학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얘 우변이든 좌변이든 하나만 정리하는데 보통은 요 친구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친구보다 얘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정리해서 만드는 게 좋아요. 뭐 잘 모르게 생긴 애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아까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MPR은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m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을 나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너희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외우냐면 요 분자는 요 앞에 거에 팩토리얼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분모는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차에 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봐봐.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분자는 n-1 팩토리얼에다가 맞죠? 분모는 n-1과 r-1을 뺀 거. 맞아요? n-1과 r-1 뺀 게 n-r 팩토리얼입니다. 맞죠? 그치? 거기다가 뭘 곱하라고? n을 곱하라고. 맞아요? 그러면 요 n-1 팩토리얼은 뭐야? n-1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죠. 거기서 n을 곱해. 그럼 어떻게 돼?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n부터 1까지 곱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가 n-r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 돼서 이게 npr이랑 같다야. 맞죠? 맞죠?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꼭 아셔야 돼.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서술형이 나올 확률이 많이 낮긴 해도 장담할 수 안 나온다라고 확신은 나도 못하겠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경우의 수. 이제는 보는 사람들 한 명씩 시켜볼까? 그러면 좀 안 졸지 않을까? 한 명씩 질문을 해서 보는 사람들한테 답을 하게끔. 자, 5명을 일렬로 세운다. 이거 뭐야? 누가 봐도 제일 간단한 거죠? 오팩토리얼. 그렇죠? 얘는 오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계산하면 돼. 5, 4, 3, 2, 1. 그래서 20에 3 곱하면 60, 2 곱하면 120. 이런 식으로. 자, 얘는 6명 중에 3명을 뽑아 1렬로 세우니까 6. 6명 중에 3명을 1렬로 세운다. 6피 3. 6부터 하나, 둘, 3개. 그러면 30에 120. 그쵸? 자, 그 다음 10명 중에 반장, 부반장, 총무를 한 명씩 선출하는 거니까 결국은 직책이 다른 거. 그러니까 3명을 뽑아서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 순열이죠? 그치? 그래서 10부터 3개. 그래서 72에다가 10 곱하니까 720. 이게 다네. 그래서 수능은 그렇게 난이도도 높진 않아요. 문제도 어렵게 나오지도 잘 않고. 그나마 귀찮게 생긴 게 이 친구.
일단은 우리가 숫자 카드를 0부터 4까지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숫자 3개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2번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숫자 3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세 자리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3개 고르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우리 이 숫자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누구냐? 0이죠. 0. 그쵸? 0이 왜? 맨 앞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맨 앞에만 특별하게 따로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네 가지. 그리고 동시에 나타날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 두 자리는 내가 남은 숫자에서 나열하면 되죠. 몇 개? 2개. 맞아요? 그러면 나는 0이 아닌 나머지 무언가 하나를 빼서 썼어. 그럼 나한테 남은 거는 0, 1, 2, 4 이렇게 4개가 남죠? 그쵸?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네. 맞죠? 그쵸? 4개 중에 2개를 나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됐나요? 그러면 짝수는 이렇게 경우를 나눠주셔야 돼요. 마지막이 0인 경우, 마지막이 2인 경우, 마지막이 4인 경우. 0 또는 2 또는 4인 경우. 또는이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돼요. 또는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0인 경우는 4개 중에 그냥 2개를 나열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2인 경우는 맨 앞에 0이 안 되잖아요. 그럼 0하고 2 뺀 나머지 3가지고요. 여기는 여기서 쓴 거 빼고 다시 0 추가해서 또 3개죠. 그래서 3가지. 이해됐어요? 사실은 3P1이 들어가는 거긴 하죠. 그치? 여기도 3가지, 3가지. 그러면 9가지, 9가지, 4, 3, 12, 12가지. 됐어요? 네. 그래서 각각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됐지? 그럼 세 자리수 중 3의 배수.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냐? 자, 하나씩 찾아보시면 돼요. 일단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세트를. 자, 3의 0, 1, 2 하면 3이죠. 그쵸? 그 다음 3이 되는 게 더 있나? 없죠. 없죠. 그러면은 6이 되는 거. 0, 1, 5. 그쵸? 그 다음 1, 2, 3. 그 다음 0, 1, 0, 2, 4. 또 있어? 6이 되는 게 더 있어? 없지? 0이 포함되면 1, 5, 2, 4. 0이 포함 안 되면 1, 2, 3. 4가 포함되면 6이 안 되지. 0 포함 안 하고. 안 되고. 없겠지? 다 찾았겠지? 어. 그럼 9가 되는 경우는 1, 2, 2, 3, 4.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5개 말고 더 있나? 12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찾은 거는 이 5가지 경우입니다. 그럼 이 5가지 중에 얘네 3개는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요. 얘네 둘은 다른 경우의 수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2가지 집단이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뭘로 구별을 했을까요? 뭘로 구별이 됐어? 얘네랑 차이점이 뭐야? 두 자리를 아니요? 0이 포함되고 안 돼. 왜? 0이 포함됐을 때 맨 앞에 0이 안 되는 거를 신경 써야 되는 애들이랑 신경 안 써도 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릿수 만들 때는 그 0이 가장 중요해요. 0의 유무. 알았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맨 앞에는 세 가지, 두 가지. 그쵸? 그 다음 나머지 두 자리는 2, P, 2. 두 개 나열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 얘는 그냥 3팩토리얼 하시면 돼. 세 개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도 2P가 아니라 뭐 2팩토리얼 이렇게 쓰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팩토리얼이 총 몇 개? 3개. 3팩토리얼이 총 몇 개? 2개.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더한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 그 다음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셋이 이웃하도록 그럼 이웃하도니까 여학생 셋을 하나, 둘, 셋을 묶어라. 그럼 남자는 하나, 둘, 셋, 4명이 존재할 거니까 나는 현재 얘네는 하나고 남자 4명까지 해서 이 5명을 나열하면 됩니다. 5팩토리얼. 맞죠? 맞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3명끼리 줄 서는 경우를 동시에 진행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3팩토리얼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 일단 이웃해도 상관없는 남자애들 먼저 줄을 세워라. 그쵸? 남자애들 줄을 먼저 세우면 하나, 둘,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그럼 남자애들 4명 줄 세우는 게 뭐야? 4팩토리얼이겠네. 맞죠? 그럼 이제 여학생들이 들어갈 자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 중에 어디 들어가면 돼? 몇 개? 여학생 3명이니까 3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5개 중에 필요한 자리 3개를 골라서 나열해주면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하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 교대로 앉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교대로 앉는 경우 아까 했던 거네요 결국 아까 이걸 노리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그럼 남자 3명을 먼저 세어 나열해 3팩토리얼입니다. 그럼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가 몇 개야? 요렇게 3개 또는 요렇게 3개 그래야 교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들어가는 경우 3팩토리얼 더하기 3팩토리얼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네요. 그쵸? 그래서 동시에 할 거니까 역시나 곱해주시면 되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요것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니까 둘을 각각 더해서 곱해도 되고 뭐 전체에다 그냥 곱하기 2 해도 되고요. 뭐 되게 아까처럼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두 개를 더해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자, 다음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녀 교대로 사는 경우는 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먼저 나열을 하세요. 그러면 남학생을 먼저 나열한다 치면은 하나 둘셋넷 그쵸? 그러면은 남학생 4명 나열하는 건 4팩토리얼이고요. 여학생은 5명이니까 5명이 들어갔죠. 하나 둘셋넷 5개네요. 그쵸? 그럼 5개면 꽉 차게 그냥 다 들어가면 되죠. 그쵸? 그래서 5팩토리얼 그냥 하시면 되네요. 어디 빈자리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다 채워야 되지. 그쵸?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얘는. 되나요? 그래서 사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인원수가 다른 한 명 차이로 교대로 앉는 경우는 그냥 남학생 나열하고 여학생 나열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다. 다음 그 다음 얼마 남았냐? 6, 7 8번? 자, 스페셜의 문자 7개를 가지고 나열할 때 다음과 같이 구하시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순열에서 신경 써야 될, 순열에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야. 자, 경우의 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자란다. 미안.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자, 1번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야? S를 맨 처음에 오고 P를 맨 마지막에 오게 하는 거 아니야? 그쵸? 문제 요구가 야 S 맨 처음에 써 P는 맨 마지막이어야 돼 라고 얘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너네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시키면 따라야죠. 그렇지 않아? 내가 문제가 시키는 거 거스러워서 답을 만들 수 있어? 없죠. 문제가 시키면 따라야죠. 문제가 뭐라 그랬어? S 맨 처음에 오고 그래 맨 처음에 그래 S 써주세요. 맨 마지막에 뭐 P를 써주세요. 문제 시켰잖아. 일단 써놓고 시작해 그럼. 써놓고 시작해. 그러면 남은 문제 남은 거 몇 개야? 5개 남았죠? 그럼 5개는 그 다음에 문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죠? 그럼 내 맘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게 뭐야? 노팩토리얼. 맞죠? 끝이네. 되나요? 문제가 시키는 대로 S와 P 처음과 끝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를 나열해 라고 얘기를 해서 나열했잖아. 그럼 다 했죠? 문제가 하라는 거. 자, S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SP. 자, S랑 P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넣는데 그러면 여기에 S랑 P를 먼저 넣을 거야. 일단 문제가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거부터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야. 묶음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SP냐 PS냐 상관없죠. S와 P 사이라 그랬잖아. 무조건 S가 먼저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나 P를 둘을 먼저 나열을 하세요. 여기다. 됐어요? 그럼 2팩토리얼이야. 맞지? S와 P 나열한 거. 맞죠? 곱하기 여기에 그러면 내가 2개의 문자를 썼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나열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OP 5개 중에 2개를 나열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나는 결국 SP 사이에 2개 문자 있는 이 세트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남은 문자 몇 개? 하나, 둘, 3개야. 맞죠? 맞죠? 그럼 나는 이거를 그대로 쭉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개? 4개. 됐어요? 그래서 곱하기 4팩토리얼 하시면 되겠네. 이해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세트를 하나 문제가 요구하는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포함한 나머지 문자까지 해서 나열하시면 돼. 왜? 그러면 얘네는 흩어질 일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SP 사이에 2개가 문자가 들어간 걸 하나를 세팅해놨으니까. 그쵸?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양쪽 끝이 자음인 경우를 빼면 됩니다. 맞죠? 전체 7개 나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에서 뺄 거야. 뭐를? 양쪽 끝이 자음인 경우의 수를. 왜?
적어도 한쪽이 모음인 경우는 왼쪽이 모음이냐 오른쪽이 모음이냐 양쪽이 모음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는 양쪽이 다 자음인 거. 됐어요? 그럼 자음이 몇 개야? 자음 몇 개야? 그래. 아니지. 하나, 둘, 셋. 네 개니? 네 개죠? 그쵸? 다들 잘 듣고 있는 건 맞지? 수업을 듣고 있으시는 건지, 그냥 앉아 계시는 건지. 그러면 자음 네 개 중에 몇 개? 두 개를 나열한다. 그쵸? 그래서 나머지 몇 개? 다섯 개. 맞죠? 그러면 네 개 중에 두 개를 나열하고 다섯 개 나열하고. 맞아요? 계산하면 이거 숫자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3,600? 많이 나오네. 3,600이래요. 됐죠? 됐죠? 숫자가 보시면 이제 숫자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경우의 수는. 계산은 각자 하는 걸로. 자, 이거 아마 지난 수업 때도 한번 물어봤던 거긴 한데, 자, 내가 다니는 영어학원에서 종이 사전을 쓰게끔 시키는 영어학원이신 분. 그럼 종이 사전을 써보신 분, 안 써? 종이 사전 한 번도 안 써봤어? 자, 그럼 종이 사전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어떤 단어 하나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 스페셜이라는 영어 단어를 내가 사전에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야 저 스페셜 그냥 단어 치면 딱 뜻이 나오잖아. 그쵸? 근데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맨 처음에 오는 알파벳부터 찾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 오는 알파벳 순서를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S가 나오는 라인이 있을 거야. S를 시작하는 문자들만 모아놓은 라인이 있어. 그 다음에 S끼리 모여있는 라인 중에 또 P로 시작하는, 그 다음이 P로 나열되는 라인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한 문자 한 문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사전식 배열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알파벳을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하는 방법. 알파벳을 보기 힘들다고 하시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알파벳 ABCD 순서는 알죠?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쵸? ABCD 순서는 압니다. 알파벳 순서는. 두 번째, 숫자의 크기도 다 알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숫자의 크기도 알고 알파벳 순서도 알면 우리는 알파벳 순으로 번호를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스페셜이라는 단어는 1이 누구야? A죠? 얘가 1이야. 2는 누구야? C죠? 얘가 2야. 3은 2. 아니, 3은. 그 다음, 4는 다 누구야? I죠? 그 다음 5는 L이고, 그 다음 6은 P야 S야. P가 먼저죠? 얘가 7이야.
됐어요? 그럼 이제 1부터 7까지 숫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돼 있을 때 사전식 배열하는 거는 숫자를 매길 때 앞에 오는 숫자 문자부터 숫자를 매기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우리가 주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 1, 2, 3, 4,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아예 순서대로 써졌잖아요. 알파벳을 그쵸? 이럴 때는 숫자 매기기 더 편하죠? 그치? 숫자를 매겨. 그런 다음에 내가 얘가 몇 번째 오는 문자인지 그럼 얘 번호를 써봐. 3, 2, 1, 5, 4야. 맞아요? 그럼 3이 1, 5, 4는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오는 숫자일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하냐? 봐봐. 자, 1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을 거야. 맨 앞에 1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을 거야. 그 개수는 다 3으로 시작하는 숫자보다 작겠죠? 그러면 얘 나머지 4개 나열한 4팩토리얼만큼 개수가 있겠네. 1로 시작하는 거는. 2로 시작하는 것도 4팩토리얼만큼 존재하겠죠. 맞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은 4, 3, 12에다가 24, 24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3으로 시작하는 수 중에 3, 1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3팩토리얼이는 맞아요? 그게 6개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 몇 개야? 48에다가 6개 더하니까 총 54개야. 맞죠? 그럼 얘까지 54번째 숫자까지 끝났어. 그럼 55번째 숫자는 3, 2, 1, 4, 5가 얘가 55번째 숫자겠죠. 맞아요? 그 다음 오는 숫자가 누구야? 3, 2, 1, 5, 4가 56번째 오는 숫자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56번째 오는 문자인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됐어? 그리고 올 87번째는 자 1로 시작하는 게 아까 24개고 2로 시작하는 게 24개고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4개겠죠. 그쵸? 그럼 얘네 다 더하면 몇 개야? 72? 그쵸? 72개입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1로 시작하는 게 9개죠. 아, 6개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4일로 시작하는 게 6개니까 여기가 78개. 맞죠? 그러면 4, 2로 시작하는 것도 6개니까 84개. 맞아요? 그럼 84번째가 4, 2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4, 3, 나머지 순서대로 1, 4, 1, 1, 2, 4, 1, 2, 5 이게 85번 4, 3, 1, 5, 2 86번 그쵸? 그럼 4, 3, 2, 1, 5가 87번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87번이 4, 3, 2, 1, 5니까 4는 누구야? D, C, B, A 이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문자를 찾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용해서 찾으시면 돼요. 됐죠? 됐죠? 숫자를 사용해서 찾아줘라. 그러면은 너희가 사전식 몰라도 됩니다. 사전식은 몰라도 됩니다. 자, 남학생 둘과 여학생 둘이 이제 함께 놀이공원을 가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 이 놀이기구의 오른쪽에 같이 한 줄에 2개의 의자가 있도록
총 5줄로 돼 있고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짝을 지어 2명씩 같은 줄에 앉을 때 4명이 놀이기구를 앉는 경우를 줄을 구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남학생도 여학생 둘이 있으니까 둘둘 짝을 지어서 자리를 앉을 거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자리를 앉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를 너희가 생각하시면 돼요. 2명씩 짝을 지어.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짝을 짓는 거를 먼저 자르는 거야. 여기까지는 사실 볼 필요 없죠? 여기까지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쵸? 우리가 어떻게 된 거를 풀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남자 2명, 여자 2명이 있고 의자가 5줄로 총 10개가 있는 2명씩 10개가 되어 있는 5줄로 되어 있는 뭐야 뭐 보트야 뭐야? 놀이기구야? 보트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놀이기구에 탈 거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여기까지는. 그쵸? 그러면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이때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씩 두 그룹을 만들 거고 그쵸? 그 애들을 저 놀이기구에 앉힐 거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봐봐. 자, 일단은 내가 세팅을 해야 될 게 뭐야? 남학생 하나, 여학생 1명을 짝을 지어 놔야겠죠. 그쵸? 그럼 뭐야? A, B라는 남학생이 있고 C, D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짝을 지을 수 있는 경우 A, C, B, D 하나랑 A, D, B, C 하나 몇 가지야? 2가지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가 둘 중에서 1명을 먼저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총 2가지입니다. 일단은 짝을 짓는 경우는 결국 2가지야. 2가지. 됐어요? 곱하기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같은 줄에 앉은 4명씩 놀이기구 의자에 앉는 거야. 그러면 일단 앉을 자리를 선정하는 겁니다.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의자 자리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있잖아. 그 중에 몇 개에 앉아야 돼? 2개에 앉아야 되죠.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나열하셔야 돼요. 왜? AB가 이렇게 앉는 거랑 AC, BD가 앉는 거랑 BD, AC가 앉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끝날까? 이게 그리고 끝나는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기서.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를 봐야 되냐면 남자 여자가 앉는 경우 여자 남자가 앉는 경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A씨가 앉은 거랑 C가 앉은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가 오른쪽에 앉은 거랑 남자가 왼쪽에 앉은 거는 다르잖아. 내가 딱 바라봤을 때 다르잖아. 그쵸? 그건 다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맨 앞에 앉은 남자 한 줄에 앉은 남자 여자가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줄에 앉은 남자 여자가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전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요 2 곱하기 2도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12니까 96. 됐죠? 뭐가 다른데? 5개 중에 2개 아니야? 미안. 아까 나 5개 중에 2개라고 해놓고 여기 20이죠? 그쵸? 의자가 5개 중에 5줄 중에 2줄이죠? 그쵸? 5줄 중에 2줄. 미안.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순열.